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어려웠던 21년 투자를 한번 정리해보고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 어떤 기업에 뭘 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졌습니다. 2022년에 2배 오를 주식, 그리고 20% 오르면 팔아야 할 주식, 그리고 건들지 말아야 할 주식. 투자는 정답은 없지만 제 나름 기준으로 저는 이 기업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거고 이 기업은 그냥 트레이딩 할 거고 이 기업은 이런 기업들은 아예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박스피였다가 2020년부터 정말 많이 올랐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21년만 한정해서 보면, 그러니까 20년 종가가 2870 정도 됐는데 2870에 시작했는데 11월 말에 2870 오른 걸 그대로 다 뱉어냈죠. 이렇게 보면 이번 연은 그냥 박스피였던 겁니다. 박스피인데도 정말 계좌를 녹였던 박스피. 그러니까 상반기에 엄청나게 상승했고 하반기에 그대로 다 뱉어낸. 그러니까 12월에는 상승 중이지만 1년 내로 보면 상반기에 잘못 들어갔거나 주도주 없었으면 무조건 녹았다는 거죠, 계좌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이번 연은 많이 어려웠던 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코스닥 월봉이고요. 20년 종가, 그러니까 시초가가 21년 시초가가 한 970 정도 됐는데 11월 말에 970. 현재 1000 조금 넘었지만 아무튼 1년 동안 올랐다 내렸다 했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았다는 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를 빼고는 별로 재미없었고 연초 정리 안 하고 방어 제대로 안 했다면 1년 내내 정말 지금 속쓰릴 그런 장인 겁니다. 이번 해의 가장 큰 포인트, 그냥 숫자보다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됐고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 보여줘. 성장 스토리 있으면 그냥 끌어올리겠어. 그래서 그걸 파악한 사람과 파악하고 투자한 사람들과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결론은 외인이나 기관이 그냥 수급으로 밀어붙인 거죠. 대부분 소외시키고 일부 주도주만 주구장창 사들이고 참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니 연기금 수급,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신규 IPO 물적 분할 등등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 이슈들이 물고 물리고 쇼를 했지만 결론은 그냥 외인 기관의 놀이터였고요. 일부 주도주가 없었다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환율도 있지만 환율이나 금리 인상도 있지만 그런 건 사실 별로 걱정도 안 하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코스피 월봉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필 때 거래량 이렇게 위주였고 코로나 이슈 때부터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다시 지금 상반기에 폭등했던 거래량이 점점 내려가서 반토막 나고 있죠. 그리고 12월은 더 떨어지고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워낙 엉망이라서 어떤 특정 주도주,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말 시장이 엉망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내년에는 23년부터 양도세 이슈 나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한다. 등등 좀 보기 되게 안 좋은 악재들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년 농사를 한 5월까지는 정리하고 한 5월 이후부터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즉 내년에 박스피가 되든 주가가 진짜 2700, 800까지 내려오든 올라갈 기업은 분명히 올라갈 거고 방어할 기업은 방어할 거고 떨어질 기업은 팍팍 떨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숙제인 거고 포트 조정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면 그게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미국은 탄탄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할 거고 금리 인상할 정도로 탄탄한 체력이 될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보면서 맞춰나가면 될 것 같고요. 22년에 그럼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어떤 기업에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그 조건을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고 어떤 기업을 했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이런 기업입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를 쭉 나열했지만 정리해보면 구조적 성장을 할 산업인 거고 올해보다 내년에 숫자가 더 좋고 내후년은 더 좋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 중이고 그걸 또 잘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비싼 이건 매우 주관적인 거지만 이런 기업이라면 뭐 이런 성장의 스토리와 그러니까 숫자 꺾이지 않는 한 걱정 말고 길게 들고 가자. 이게 저의 사실 투자 포인트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뭐 나름 대박은 아니지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오늘 제목이었죠. 2배 오를 주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내년에 2배 오를 거다라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2배 오를 때까지 홀딩해도 되는 주식. 그리고 현재 좀 많이 싸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20% 상승 정도, 20% 정도 상승하면 익절하고 나올 주식. 그리고 현재로서는 잘못 물리면 이건 심하게 장투될 거기 때문에 반토막 날 거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야 할 주식. 이게 나름 저의 그냥 방법인 거고요. 매우 주관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한 2배 오를 때까지 그냥 모으면서 가보자 할 주식은 SK지주, 네이버, 기아입니다. 펀더멘탈이나 성장성, 숫자, 뭐 안정성 모든 게 좋은 상황인 거고요.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SK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많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해 보면 뭐 하방은 확실하게 안전하고요. 상방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배당주 느낌으로 얘는 가져갈 거고 유일한 리스크는 최태원 일가,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구조. 급발진만 아니라면 전 SK지주는 정말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거고 가장 오랫동안 들고 있을 기업일 것 같습니다. 얘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유일하게 제가 걱정하는 건 규제. 정부 규제만 아니라면 뭐 네이버는 정말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아인데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타 좋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건 기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배가 목표로 2배 이상이 목표라면 전 기아를 조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조금 포트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들고 있지만 그 중에 기아를 좀 더 올리고 있고 나머지 걸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 쪽은 제가 가장 요즘 고민이 많은 쪽이고요. 내년에 그 상반기까지 뭔가 차별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것들과의 뭐 차별화가 나오지 않고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얘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분명 선두권이기 때문에 두고 갈 겁니다. 두 번째가 20% 정도 오르면 팔아야 할 주식들입니다. 현재 주가는 정말 싼 것 같은데 이게 2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하방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상방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제 기준엔 딱 이 정도가 좋은 기업들입니다. 더 올라가면 제게 아닌 거고요. 하지만 더 내려가도 뭐 이 정도면 뭐 물려도 된다고 생각한 정도의 가격에 있는 좋은 기업들입니다. 이건 제 관심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매달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가 무척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주가 박살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강원랜드나 코스맥스가 들어가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거. 근데 개인적으로 호텔신라, SK케미칼, 더준비지원, 삼양식품은 이번에 저를 살려준 종목들입니다. 이런 스윙으로 전 좀 살아났고요. 삼양식품은 지금 이번에 매도 중이고요. 강원랜드나 코스맥스는 한 번도 안 넣었는데 뭐 12월 17일 오늘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여서 오늘부터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했을 때 이게 너무 싸네 라고 했을 때 그냥 사면 전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법은 얘가 너무 싼데 오케이 한 번 냅두고 두 번, 세 번까지 정말 싸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그 가격을 버티고 있으면 더 내려가거나 버티고 있으면 거기부터 2, 3주 뒤에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사버리면 전 물려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고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오르면 제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8만원대 올라가면 얘는 잠시만요. 가격을 좀 스윙주에서 삼양식품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8만원대 사서 9만원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8만원 초반에 사서 9만원대 팔았고 또 요 8만원대 사서 9만원대 팔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물렸었죠. 사실 이때 들어갔을 때는 물렸지만 뭐 결국엔 또 나왔고요.
분할 매도 중이고요. 더존 비전도 비슷합니다. 8만원대 사서 9만원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팔다 보면 나름 자기만의 종목들이 생깁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저한테는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였고요. 강원랜드 같은 거, 잠시만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투자 안 했지만 얘도 뭐 스윙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쉽지 않았고, 지금 이 가격은 너무 싸 보여서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 분할 매수 중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비슷합니다. 현재로서는 위드 코로나 주가 대부분인데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건 뭐 다음 달 되면 또 바뀔 겁니다.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면 물려된다. 저희 비중이 한 20% 정도는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그나마 저를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건들지 말아야 할 주식, 그러니까 제가 건들지 말아야 할 주식입니다. 되게 뻔한 소리죠. 이것도 실적 없는 스토리 기업들, 굿버스, 신저가 종목. 뭐 상방은 한계가 있는데 올라가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내려가면 견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리면 반토막 나고 길게 물릴 기업들인 거죠. 저성장 산업이나 실적이 꺾이는 종목, 그러니까 스토리를 떡상한 기업들은 뭐 개인적으로 별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 먹어도 별로 못 먹고 물리면 좀 많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피크아웃 논란인, 그러니까 올해도 잘 벌고 내년도 잘 벌 건데 이게 피크아웃이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건 딱 집어서 말할 수 있겠네요. 금호석유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금호석유는 뭐 전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전 개인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거는 스윙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애매한 거죠. 이런 건 뭐 비중 많이 실으라고 하면 전 못 실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중요한 것은 오늘보단 내년인 거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인데 내후년이 안 좋으면 미리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건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신저가를 갱신한 기업들보다는 다 떨어질 때 버티는 종목이나 차라리 신고가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돼 있으니까요, 수급이. 물론 그걸 쫓아가면 물릴 수도 있지만 그 신고가를 하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사실 뭐 아까 장투할 기업 중에 오스틴 같은 건 저는 매우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그런 기업들은 물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애매한 기업들은 조심하자 라는 거고, 특히 이번 년에 많이 올랐던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 뭐 10배 올랐네 맞네 하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 진짜는 나중에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분명 더 오를 거고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근데 이걸 잘못 고르면 반토막 나는 거죠. 탈출할 기회도 안 주고 반토막 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럴 때 크게 잃으면 안 되는데 크게 잃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주에 저는 뭐 제 비중의 20, 30%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주식은 남보다 먼저 뭐 통찰,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서 미리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전 그런 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전 이런 주식은 아닌 걸로, 제 매우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투자하고 있는데 건들지 말아야 할 주식 이렇게 말하는 건 주제 넘은 걸 수도 있지만 뭐 제 기준이니까요. 저한테 이런 종목들은 뭐 비중 적으면 떡상하고 정말 좋아 보여서 처음부터 비중 좀 실으면 떡락하는 참 어려운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제가 뭐 잘못된 점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 그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얼마든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시는 것들 중에 뭐 얘는 정말 보시기에 정말 길게 보고 모아가도 될 것 같은 주식이 있다 라고 추천해 주시면 저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인다면 나중에 영상도 올릴 거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올린 건 정말 저희 뇌피셜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전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저의 그냥 방법을 찾은 게 그냥 제가 최대한 많이 아는 기업에 저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존버하자. 그게 깨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절대 이런 스토리 기업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 그런 걸 이런 걸 투자해야 사실 뭐 300%, 400%, 1000%, 1000배거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쪽엔 별로 재능이 없어 보이고 그냥 안전하게 그런 쪽 그냥 길게 보고 투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뭐 무조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